들을 때마다 정말 가사가 예술이다. 진짜 상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 어디서 주는 상이 될지 모르겠지만. 뭔 상이든. 기생충학회 홍보대사 하겠습니다. 좋다. 괜찮다. 우리가 이렇게 초창기부터 끊임없이 기생충학회를 걸고 넘어졌는데 왜 그쪽에서 아무 소식이 없는 걸까요?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수님들은 안 들으실 것 같아요. 들으면 혼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저희가 그래도 꽤 기생충의 친근하에 친밀하에 얼마나 기여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경박스럽다 뭐 이런 지적을 받을 수. 네, 우리 기생충 아빠 정준현 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기생충 엄마 김옥빈 닮은 청해준 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우리끼리 참 잘 놀아. 나중에 아직은 태클 받으시는 분은 없으니까. 방청객이 한번 있으면 우리 되게 민망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저는 지난번에 오셨던 박근우 쌤 적절하게 끼어드는 타이밍도 아시고, 예, 저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방청객이 그 누가 됐든. 예. 오실 분들은 다 오시면은 저희가 환영하겠습니다. 기생충학 하시는 현직 기생충학자분 한 분 정도 꼬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발 좀 해오라고 말만 하지 말고. 그러니까. 공수편 왜 이렇게 난리냐고. 그러게. 그러니까요. 요즘 회사 다니는 인간관계가 다 없어져가지고. 저희가요, 우리 시작을 하면서 얘기를 합시다, 솔직하게. 녹음 방송인데 이 녹음이 꽤 오래 전에 이 방송이 나가는 시점으로부터 굉장히 오래 전에 녹음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오래 녹음하고 있는. 네, 오래 전에 오랜 시간 녹음하고 있는데 네. 지금 사실 정준 쌤이 한국에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이 아니고 지금 방송이 나가고 나가고 이 시점에 한국에 없죠. 한국에 안 계셔. 그죠? 되면 아마 중국 닝보라는 곳에 가 있지 않을까. 거기를 왜 가시는 거예요? 거기 왜 가시는 거예요, 진짜? 제가 지금 되게 또 뜬금없는 회사에 들어가서 뜬금없는 짓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게 이제 대나무를 활용한 칫솔을 만들려는 대나무 칫솔을 만드는. 왜죠? 뭐 재밌어 보여서. 그래서 약간 그 저개발국가 저소득 지역에 이제 일자리 창출도 하고 이제 좀 부가가치 높은 상품도 개발할 수 있게 막 이렇게 지원해드리려고 하는. 뭐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 치아 건강의 관점에서 본다면 저개발 국가나 저소득 국가들의 치아 관리 현실이 너무 안 좋아서 치아가 사실 그 건강한 치아를 우리는 뭐 40대 50대까지 그대로 쓰는 게 일반적이기는 하지만 이 양치질이 제대로 되지 않는 나라들이 있거든요. 칫솔 공급도 잘 안 되고 그런 나라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빨리 이빨이 다 썩어서 빠져버리는. 보통 몇 살 정도가 되면은 한 3, 40대 넘어가면 없는 이빨이 더 많은 경우가 많으세요. 그리고 이빨이 썩으면 치통이 심한데 그거를 사실 이거를 충치를 제거하고 떼올 수 있는 기술이 없기 때문에 그냥 뽑아요. 이를 대체로. 그러니까 일단 썩은 이가 발견되면 다 뽑아버리는군요. 치통을 발생시키면 도저히 이렇게 관리가 안 될 정도로. 그러니까 이빨이 부서지기 시작한다든지 이러면은 저거 되고 치석 관리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무슨 다큐멘터리나 아니면은 그런 방송들 보면 분명히 한 30대 정도밖에 안 되는데 웃을 때 보면 치아가 듬성듬성하거나 그런 광경을 꽤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대나무 칫솔을 만드는 공장을 설립하는 것에 대한 프로젝트 같은 걸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네. 대나무 그런데 워낙 많이 나고 대나무 좀 싸고 이러니까 가서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미 대나무 칫솔이 있어요.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대나무 칫솔이 있는데 대부분 중국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그 닝보라는데 되게 오켄이라는 되게 큰 회사가 있는데 거기 공장 홈페이지 들어가서 봤더니 무슨 노트북 커버부터 가방, 뭐 자전거, 선글라스, 뭐 마우스, 키보드, 하여튼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생활 제품들은 다 대나무로 만들고 있더라고요. 오, 자전거도 대나무로 만들 수가 있다고요? 자전거는 그 담양에 가면 대나무 박물관이 있거든요. 거기서 대나무 자전거를 탈 수 있게 해놨어요. 어머. 그래서 대나무를 이렇게 이쁘게 해놓은 자전거 있더라고요. 잎이 달려있진 않죠. 잎은 셀프로 데코를 해야 되는.
신기하다. 대나무가 근데, 참 좋은 자재구나. 근데 대나무 칫솔 하면 많은 분들이 지금 머릿속으로 언뜻 떠오르진 않을 것 같아요. 그 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가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솔이 있잖아요. 거기서 이게 대부분을 대나무로 한다는 거죠. 그쵸, 잡는 그쵸. 손잡이 부분을. 솔 부분은 그러면은 뭘로 해요? 솔은 그 처음에는 막 친환경 이런 걸 생각했는데 실제로 또 옛날에는 돼지털이나 오소리털 이런 걸로 칫솔을 만들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도 그렇게 파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천연 제품 이렇게 해서 네. 동물 털을 이용해서 만드는 제품이 있는데 써봤더니 물을 너무 많이 먹고 입안에서 끊어지더라고요. 털이 강도가 이게 나일론보다는 약하기 때문에 물 먹으면 썩지 않아요? 그 문제도 있고. 썩으면은 또 세균 번식이. 네. 그러니까 오히려 입 닦다가 이빨을 닦는다는 것 자체가 입안에 있는 세균을 물리적으로 제거해내는 과정을 의미하는 건데 칫솔에 세균이 있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포기하고 그냥 나일론으로 가자. 그러면은 왜 최근 들어서 그 칫솔을 소독해주는 소독기들도 많이 나왔거든요. 네네네. 네. 근데 뭐 1인용 가구에서는 사실 그걸 사기가 쉽지 않은데 가족들이 여러 명이 칫솔을 쓸 경우에 왜 보통 한 곳에 꽂아놓잖아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독기를 사가지고 아예 툭툭툭툭툭 이렇게 걸어놓는 경우도 많은데 그런 게 꼭 필요할까요? 정말 궁금했어요. 난 치과 의사가 아닌데. 저도 치과의사. 맞다. 이건 박근우 쌤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다. 제가 원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예. 기회가 되면은 그런 거에 대한 질문도. 예. 뭐 살균 소독은 아니어도 건조를 빨리 시켜주는 것만으로도 의미는 맞아요. 있을 것 같아요. 건조를 잘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렇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칫솔질 하고 나서 칫솔을 깨끗하게 헹구고 나서는 탁탁 털어갖고 꽂으시는 게 좀 유리하죠. 요즘 기생충 덕질 번외로 칫솔 덕후질을 요즘 하고 있어서 그래서 뭐 18, 19세기 칫솔 분류법에 관한 누군가의 논문을 사가지고 그러니까 칫솔 분류학을 아예 하셨던 그 그 문화인류학 하시는 분 중에 칫솔 분류학을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게 칫솔 분류학이 뭐예요? 18, 19세기를 거치면서 칫솔 모양이 계속 바뀐대요. 그래서 이제 출토되는 칫솔 모양을 보고 이 발굴 지역이 몇 세대인지 뭐 이런 거를 역으로 추측하는 막 이런 학문들이 또 뭐 있더라고요. 하나를 해도 그냥은 안 하시는구나 이분이. 그러게요. 네. 그래서 그 양덕들은 진짜 대단하다. 막 근데 이러면서 타고난 덕후시네요. 뭘 해도. 좀 정상은 아닌 걸로. 문득 정준호 쌤이 여성에 대해서 덕질을 시작하시면 어떻게 될까가 궁금해졌네요. 아닙니다. 궁금하지 않습니다. 넘어가시죠. 아름답게 끝나지 않을 것 같아. 뭐 여튼 그래서 결론은 지금 한국에 안 계시고 저희는 지금 머나먼 나라 가서 칫솔 덕후질을 하고 계시다는 그런 네. 얘기이고 지금 저희가 지금 그럼 언제죠 지금? 5월 8일이잖아요. 오늘. 어버이날이에요. 네, 어버이날 저희가 녹음을 하고 있다는 거. 예. 여기 셋 다 부모님과 밥을 먹을 계획은 없다는 거 오늘. 예. 현금으로. 저는 사실 내일 동생이 결혼을 해요. 동생이 결혼을 해서 결혼식을 지방인데 오늘 원래 이제 정장을 한복을 입어야 되는데 한복을 자매들끼리 맞추지 못해서 그 정장을 입어야 되는데 전 살면서 제가 한 최근 10년 이내에 정말 그 정장이란 걸 입어본 적이 없어요. 저 결혼할 때도 안 맞췄거든요. 정장을 그냥 저는 개량 한복으로 대체를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장을 사야 되는데 하다가 오늘까지 온 거예요. 근데 오늘 또 되게 바빴어요. 진료도 하고 뭐 회의도 하고 막 이러느라고. 그래서 사실 지금 정장 아직 못 샀는데 지금 밤 10시가 다 돼가고 큰일 났는데 내일 아침에 대전에서 결혼식을 하는데 대전에 가서 어머니를 이제 화장하는 동안 대전에 있는 인근 백화점에서 정장을 사야 되는 상황이 지금. 동생이 이 사실을 알면 되게 어이가 없겠지요. 예. 정말. 미안하다. 이 안에 평범한 사람은, 아니야, 평범에 가까운 사람은 그나마 저 하나? 그냥 뭐 진행하시고요. 이 안에는 없다가 정상인 거. 정답은 없음. 책 가져오셨어요? 책. 책을 안 가져왔구나. 아유, 개똥이님 많이 기다리실 텐데. 죄송합니다. 예. 지금이 5월 8일인데 방송이 나갈 때까지 책이 도착 안 했으면 어떡하지? 안 했을 가능성이 크네요. 그러게. 직접 예.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직접 주소 알려주시면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내일 무인 우편함에 가서 집어넣어가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지금 되면 이미 지금 받으신 걸로. 네. 예, 축하합니다, 개똥이님. 예. 이게 책 뭐지? 얘기하니까 어제 신작이 나왔습니다. 오. 이번에는 기생충과 상관없는
독한 것들이라는 그 EBS 네. 다큐 독. EBS 네. 다큐에서 독을 주제로 이제 생물들의 독을 가지고 방송을 했었는데 제목 고민하다가 그냥 독한 것들. 막 독한 하셨네요, 그냥. 나 그 제목 보고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 독한 놈들 했는데 네. 놈은 좀 너무 어감이 그렇다고 해서 것으로 바꿔서 어느 정도 좀 그것들 참 너무 쉽게 짓는다, 제목. 아니 저는 딴 걸 떠나서 정준호 선생님 잠은 주무세요? 저요? 네. 저 엄청 많이 자요. 8시간 이상씩 자요. 그래서 이 많은 일들을 언제 다 해요? 지금까지 말한 일들만 하시는 걸지도 몰라요. 아. 네. 주변을 보지 않고 오로지 그쵸. 관심 있는 분야 하나만. 이거밖에 안 해요. 눈 떠서 잘 때까지 이거만 하니까. 굉장히 성실하세요. 네, 저 팟캐스트 2년 하는 동안 정말 느낀 건데 너무너무 성실해요. 그러니까 그냥 그 분야에 대해서 꽂히면 그 분야를 굉장히 성실하게 공부하시고 성실하게 파헤치고 아주 덕후로서의 그 덕망이랄까? 뭐라지? 이렇게 살고 있다는 의미는 주변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성실하지 않다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분야에, 우리가 실체를 아직 확인 못한 그 여자친구 일단 존재는 있다고 본인이 강력하게 주장하시는 그 불사조 같은 그 여자친구는 공황 같은 존재죠. 공황. 유니콘. 네. 네, 그 여자친구와의 관계 유지는 어떻게 하시는지 시간 할애를 도저히 못하실 것 같은데. 예. 일요일은 항상 비워놓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 일요일도 녹음하고 막 그랬잖아요. 하여튼 그 존재는 여전히 미스터리합니다. 유니콘으로. 본인은 모르시겠죠. 본인이 그렇게. 종종 듣더라고요. 맙소사. 혹시 뭐라고 하시던가요? 별말 안 하더라고요. 역시 실체가. 댓글 달고 계신 거 아니에요? 블루벨벳님 뭐 이런 분들. 저에 대한 우호적인 댓글은 약간 그럴지도. 예. 저희가 지난주에요. 기생충계의 셀럽 모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또 쫙 풀어주시죠. 모기 이야기. 일단 좀 생활에 가까운 얘기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네. 작년에 제가 서울시에서 한 걸 보고 정말 기똥차다고 느낀 게 하나 있었는데 서울시에서 모기 예보제라는 걸 하고 있어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마치 미세먼지 예보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 그 홈페이지 안에서 이제 그 생활보건 쪽으로 들어가면 모기 예보제라는 걸 해서 매일매일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예보를 했는데 모기가 많다라는 예보가 나오면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해야 하나요? 외부 활동을 미세먼지랑 똑같은 거예요. 외부 활동을 자제하던가 모기 기피제를 잘 뿌리고 다니던지. 그렇구나. 그래서 뭐 쾌적부터 뭐 관심, 주의, 불쾌 이렇게 4단계까지 있는데 지금은 이게 5월 1일부터 시작을 했어요. 올해도. 벌써 시작됐다는 얘기죠. 그렇죠. 모기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네. 지금은 쾌적인데 이게 범위가 0부터 1000까지 있어서 250씩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숫자는 무슨 의미지? 단위 면적당 모기의 개수 같은 건가? 그렇죠. 그러니까 모기 활동량이나 뭐 기온이나 습도 하고 실제로 그 지금 한 20 몇 군데 모기 유문등이라고 그 등이랑 펜을 같이 달아놓으면 이렇게 안에 모기장 밑으로 이렇게 모기들이 빨려 들어가게 만드는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그거 모기를 세요. 몇 마리가 잡혔는지. 그 일은 누가 담당하시는 건가요? 보건과에 계신 분이 하시죠. 그분들 이렇게 세면서 암놈, 순놈, 순놈 이러고 계세요. 그거 분류해야죠. 왜냐면 피 떠는 건 암놈이니까. 대박. 분류를 해서 모기 개체수를 세서 이제 그것도 점수에 반영을 하고. 그래서 모기 예보제에서 불쾌 정도 나오면 뭔가 모기 기피제를 뿌리거나 그런 거가 좀 필요하겠다. 근데 그거 궁금한데 모기가 언제 많고 언제 적은 거예요? 보통 날씨가 더워지면 확실히 늘어나고, 그러니까 모기가 한 14도 이상에서부터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하거든요. 평균 온도 14도 이상에서부터. 그러니까 지금이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낮에 많이 활동하고, 또 비가 온 직후. 비가 온 직후 물이 고이기 시작하면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산란을 시작해야 되고 또 그 이전까지 부화하지 못했던 애들이 막 뛰쳐나오기 때문에 비 온 직후부터 한 며칠 정도 가장 심한. 비가 너무 계속 와도 모기가 없지 않아요? 그렇죠. 홍수나면 이게 아예 애들이 다 장구벌레들이 떠내려가 버리기 때문에. 작년인가 재작년 여름에 뭐 며칠이더라? 기록적으로 연속 비가 내린 적이 있어요. 그때 뭐
50 며칠이었나? 뭐 하여간 되게 매일매일 정말 짧게라도 비가 계속 온 적이 있는데 그해 여름에 모기가 비 오는 내내 없었어요. 그쵸. 너무 좋았어요. 진짜. 근데 마지막 더위 때 비가 딱 그치니까 그때 폭발적으로. 진짜 폭발적이었어요, 그때. 지금 기온이 얼마나 날씨가 빨리 올라가고 있는지 보여주는 게 15년 5월 1일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때 모기 활동 지수가 26이었어요. 그래서 한 5월 5일까지 이제 일주일 동안 한 100 미만이었는데 갑자기 오늘이죠. 8일 금요일인데 지금 175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곧 쾌적이 없어질 거예요. 쾌적한 날이 끝날 거예요. 아마 제가 볼 땐 다음 주면 벌써 250 넘어갈 것 같아요. 쾌적, 모기 활동 지수 0에서 250. 모기 서식처가 없는 상태로 안전하게 야외 활동을 즐길 수 있다. 그 다음에 관심인데 지수 251에서 500. 모기 서식처가 출현하기 시작하는 단계로 한두 마리의 모기가 공격한다는 의미다. 이때 방충망 파손 여부를 확인하고 주변의 고인물을 제거해야 한다.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주의 단계예요. 지수 501에서 750인데 모기 서식처가 일부 분포하고 모기 공격이 4-5마리 수준인 환경. 야외 활동 시 모기 기피제를 사용하고 유충 서식지를 발견하면 보건소에 신고를 해야 된대. 네, 유충 서식지를 발견하면 보건소에 신고를 해야 되는 단계. 웅덩이. 방역을 나오십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가 불쾌인데 지수 751에서 1000단계인데 이때로 접어들면은 모기 서식처가 많이 분포돼서 야간 활동을 자제하고 현관 출입문에 기피제를 분사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매일 오전 10시 홈페이지에 예보를 하는데요. 와우.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네요. 지난해 총 245일의 예보 기간 1단계가 111일이었고 2단계가 84일이었고 3단계가 46일 그리고 4단계 그러니까 불쾌했던 단계가 무려 4일. 200 며칠이라고요? 총? 그러니까 총 245일의 예보 기간 중에서. 거봐. 365일 중에 240여일 가까이가 모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그전에도 모기 나오는데 모기 예보제는 사실 조금 늦잖아요. 그쵸. 우리가 모기를 체감하는 것보다는 한 몇 주 늦거든요. 네. 그러니까 진짜로 한 3달 빼고는 다 사는 거야, 모기들이. 게다가 이거 굉장히 재밌는 게요. 채집된 모기의 종류도 다 나와 있어요. 오, 재밌네. 질병을 전파하진 않지만 가려움증을 유발하는 빨간 집모기가 6,467마리로 전체의 93.8%를 차지했고요. 한국 숲모기가 286마리 그리고 말라리아 매개 모기인 중국 얼룩날개 모기가 3마리가 발견이 됐답니다. 무려 3마리. 예. 3디다스 모기. 3디다스. 이 3디다스라고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세 줄. 흰 줄이 이렇게 쭉쭉쭉 가 있어서.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이런 거 괜히 찾아보는 게 아니라 보면 재밌어요. 아니 이거는 진짜로 그러니까 매일 오전 10시에 서울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어디서 볼 수 있다고요? 서울시 홈페이지에? 네네. 서울시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은 되는데 자세한 그 홈페이지가 health.seoul.go.kr이네요. 그러니까 서울특별시 홈페이지에 맨 아래에 보시면 그렇죠. 그 건강 섹션이 있어요. health.seoul.kr/하고 모스키토 치시면 모기 예보제가 나옵니다. 서울만 되나 봐요? 전 지금은 서울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동네가 안 근데 되나? 사실 그 도시도 그렇지만 비교를 해봤을 때 농촌이나 어촌, 그러니까 시골하고 도시하고 심하죠. 비교했을 때 시골이 더 심하지 않나요? 훨씬 심하죠. 그쵸. 그리고 특히 논 있는 지역은 정말 말도 못하게 심하고. 그러면은 그쪽에 예보제가 예보제가 더 빨리 시행이 돼야 될 텐데. 그런데도 정기적으로 그 보건소에서 이 모기를 채집해서 모기 양 같은 거 측정을 하시긴 하세요. 지방에서도. 그래서 뭐 예보제 같은 건 안 하지만 방역과에서 그런 일은 계속 하고 있고, 또 어촌 같은 경우에도 그 바위 틈이나 이런 데서 짠물이랑 섞여 있는 데서도 번식을 할 수 있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촌 근처에도 비 오고 나면은 말도 못하게 심해지는 경우들이 있죠. 예. 모기 예보제. 이거는 이제 필수 어느샌가 상식이 돼버린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뭐 별로 안 물리니까 그냥 재미삼아 보고, 또 어른들 같은 경우에도 뭐 모기 예보제를 봐서 뭐
봐서 참고할 수는 있겠지만 뭐 이걸로 뭐 어쩌라는 거지 할 수 있는데 이 어린아이들이 있는 집에서 되게 신경을 많이 쓰게 될 것 같아요. 많이 쓰더라고요. 특히 애들 정말 조그만 애들은 모기 물리면 되게 힘들어하더라고요. 많이 붓기도 하고 모기 알러지 있는 친구들은 진짜 많이 붓거든요. 특히 1-2살 미만인 경우에는 아예 잠을 못 자면 엄마 아빠도 힘들어지니까. 맞아요. 모기가 매게 하는 질환도 있고 해서 그래서 어쨌든 유용한 정보인데 보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보면 그 조회수가 되게 낮아요. 아니 근데 저는 이거를 어떻게 모기 예보제를 할 생각을 했을까? 그 발상이 되게 기발한 것 같아요. 아이디어 되게 좋다고 생각했는데. 정준호 생 같은 분이 계신가 봐요. 그러니까요. 방역과의 기동천 분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다음번에 기회 되면 그분을 한번 또 모셔서. 그러게. 서울시 방역과. 모기 예보지를 어떻게 하다가 실시하게 되었나요? 뭐 이런 거. 그런 거. 네. 진짜 근데 방역과 가면 되게 재밌어요. 저희도 그 학교에서 그 이제 영국에 있던 학교 같은 경우는 옛날에 이제 식민지에 나가던 보건 관료들을 훈련시키던 학교라서 그런 실습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고무 다라이에다가 그 살충제를 희석시켜서 그 일반 모기장을 담궈서 살충제 처리 모기장을 만드는 법 이런 것도 실습을 시키고 그거 분무 펌프 있잖아요. 분무 펌프에 타서 벽에 뿌리는 방법 그것도 고르게 속도에 맞게 뿌려서 농도가 다 맞춰져 있어야 방역 효과가 제일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도 있고 하여튼 나가서 하는 것도 하는데 구청 방역과 실습도 나가거든요. 영국에서. 영국은 쥐 엄청 많아서 쥐 잡으러 엄청 많이 다니고 빈대 잡으러 다니고 이런 거 많이 했는데 정말 재밌었어요. 그래서 구청 방역과 진짜 여기도 약간 꿈의 직장이 될 수 있겠구나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정준호 쌤한테는 꿈의 직장. 그런 곳이군요. 영국의 쥐는 왜 많은가요? 거기 집들이 되게 낡았어요. 영국은 이제 시내 같은 경우에는 한 17, 18, 19세기에 거리 하나 전체를 이제 구획으로 짜가지고 그 거리 하나 전체가 다 막 유적지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건물 외형에 아예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만 리모델링을 하거나. 보통 유럽이 그런 경우 많지 않나요? 내부만 손을 대는. 그래서 제가 민박하던 집도 한 1800년대 중후반에 지어졌는데 그 펍하던 집은 그거보다 더 오래됐고. 근데 그동안 거의 이제 그 내관에는 손을 많이 안 댄 거예요. 와, 1800년대 집이면 뭐야? 지은 지가 그만큼 튼튼하게 지었다는 의미겠죠, 진짜. 외관은 튼튼한데 안에 이제 배관 이런 거는 엄청 낡을 대로 낡아가지고 물도 많이 새고 그리고 대부분 합판이랑 나무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쥐가 되게 들어오기 쉬운 구조인 거예요. 그 왜 이태리 같은 데는 사실 돌로 지은 집들이 건물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이태리 같은 경우에는 워낙 도로 같은 것도 돌로 많이 돼 있잖아요. 예. 근데 영국은 나무로 많이 되어 있나 보네요. 그 외관은 나무인데 안은 외관은 돌인데 안에는 다 나무예요. 생명체들이 살기에 참 좋은 환경. 적합한 환경이라. 하여튼 그래서 빈대처럼 이렇게 워낙 또 안에 이제 뭐 숨을 틈들이 많고 이래가지고 카페트 쓰고 그리고. 그렇죠. 카페트를 쓰면 아무래도 그런 게. 왜 우리나라는 화장실에서 카페트를 까는 경우 거의 없지만 외국에서는 카페트를 거의 대부분 깔지 않나요? 화장실에요? 네. 건식 화장실이구나, 전부. 그렇죠. 거의 대부분이. 그래서 민박할 때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요즘은 조금 달라졌는데 옛날에는 샤워 커튼을 샤워 이 부스 안으로 넣고 씻어야 된다는 개념이 아예 없는 거예요. 샤워 커튼이 그러니까 그 욕조 바깥으로 나와 있으면 물이 다 새잖아요, 그냥.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 몇 명 샤워하고 나오면 물바다가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카페트니까 말릴 수도 없고 닦을 수도 없고 하니까 계속 그 밑에 나무가 썩어 들어가서 건식 화장실에 대한 개념이 없지. 그래서 보통 한 2, 3년 정도 집 쓰고 나면 집이 너덜너덜해져 있어요. 이런 게 또, 우리나라는 또 그런 거에 있어서는 사실 살짝 좀 편하기도 하고, 문제가 없네요. 우리 지금 셀럽 얘기하다가. 어디까지 간 거예요? 그러게. 돌아와야지, 빨리. 돌아오세요. 모기님 얘기를 계속 해주세요.
모기 예보제 얘기를 하다가 네, 지금 모기 거기까지 예보제. 갔다 왔네. 그래서 모기 예보제 하면 아까 잠깐 그 기피제 얘기를 하긴 했지만 외부에서 쓸 수 있는 건 사실 모기 기피제 정도가 유일하거든요. 그리고 뭐 밴드가 있는 긴팔 긴 바지를 입는 거. 네, 긴팔 긴 바지를 입어도 사실 모기가 손발이 물리는 거는 옷을 좀 뚫는 애들도 가끔 있어요. 네, 보니까. 얇은 옷은. 네. 아우 청바지도 뚫어요. 그 아까 나온 그 중국 흰줄 순모기가 삼디다스. 네. 공격성이 아주 높은. 네, 그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외국에서는 아시아 타이거 모기라고도 부르거든요. 그 호랑이 모기라고도 부르는데 얘네들이 도시 지역에서의 번식력이 워낙 좋고 물탱크나 이런 데서 되게 잘 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의 고인물만 있어도 엄청나게 잘 번식한 애들이 있고 그 모기도 이렇게 약간 번식하는데 자기마다의 취향들이 다 있어요. 종마다. 그래서 어떤 모기 같은 경우에는 그 나무 위에 사는 그 기생식물은 아니고 이렇게 얹혀져서 사는 애들이 있거든요. 네. 그 뭐라 그러지? 왜 난초 중에 네. 돌에 이렇게 붙어 사는 애들 있잖아요. 네, 그거 요즘 많이 키워요 집에서. 네. 그런 것처럼 이렇게 얹혀져 있는데 그게 브로멜리아드라고 이렇게 약간 움푹 파여 있어서 가운데 물이 고여요. 근데 거기에서만 번식하는 애들이 또 있어요. 와, 참 대박이다. 참. 아유. 근데 이제 그 아시아 타이거 모기 같은 경우에는 도시화에 아주 성공적으로 적응한 케이스라서 그 선호하는 게 이제 뭐 플라스틱 컨테이너나 아니면 뭐 그냥 이렇게 주변에 버려진 이런 공터 같은 데 깡통에 고인 물 이런 거에서 되게 잘 자라는 애인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원래 이제 아시아 지역에 있었는데 미국에서도 이게 급속히 퍼져나가면서 얘네가 이제 그 웨스트나일 바이러스라고 그 여러 가지 뇌염성 질환들도 같이 옮기는데 원래 없었다가 얘네들이 퍼지면서 갑자기 미국에도 뇌염이 많아졌거든요. 근데 어떻게 들어왔나 역추적을 해봤더니 미국에서 타이어 값이 올라와서 중국이랑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폐타이어를 역으로 수입을 해왔어요. 근데 폐타이어에 고여있는 물에 타고 들어오는 거죠. 와. 이게 사람이 인류가 진짜 생태계 변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가 폐타이어를 수입할 때 누가 뇌염을 수입할 거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그러니까요. 얘네들이 워낙 또 그 모기들 중에서 가축이나 동물들을 좋아하는 애들이 있고 사람만 문 애들이 또 있어요. 사람을 좋아하는 애들이. 근데 아시아 순모기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아주 좋아하는. 그리고 이렇게 툭툭 치면 도망가는 애들이 있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애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공격성이 높아서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애들. 내가 먹고 살아야겠다 이거군요. 죽어도 피는 빨고 죽겠다. 약간 이런 애들이 있어서. 저희가 그런 모기들의 성향까지 다 파악해서 걔네들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 건가요? 방역과 입장에서는 사실 되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서식처를 정확히 파악해야 거기에다가 인력을 투입할 수 있거든요. 지난주 방송에 그랬잖아요. 날아다니는 모기를 보고 더듬이의 모양을 본 후 암수 구별을 한 다음에 순놈이면 놔줘라.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더듬이가 어떻게 생겼다고요, 순놈이? 순놈이 좀 더 복실복실. 날아가는 모기를 보면 절대 그냥 잡지 말고 더듬이를 확인한 다음에 잡으시길 바랍니다. 복실복실의 개념도 모르겠어. 더듬일까 복실복실하다는 게 뭔 의미야. 근데 몇 마리 보다 보면 차이가 보여요, 확실히. 진짜? 뭔가 머리가 좀 이렇게 부해 보인다 이러면 좀 수컷이고 얄쌍해 보이면 암컷이고. 네.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모기와 관련해서 해주실 얘기들이. 그래서 그 모기 연구하는 게 사실 되게 중요한데 이제 전 세계에 모기 연구하는 사람들 이렇게 많이 안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방금도 제가 얘기했었지만 날아가는 모기 진짜 학교에 몇 안 되는 그 모기 외형으로 이제 모기를 분류하는 교수님이 저희 학교에 한 분 계셨거든요. 전 세계에 거의 한 10분도 안 남아 계실 텐데 그분은 지나가면 진짜 종까지 맞추세요. 쟤는 뭐 딱 하면은 가서 잡아오면 뭐 막 이런 분이라서. 우와. 그래서 막 그 여름 되면 방학 때는 배를 타고 다니세요. 그 영국에서 운영하는 이 과학 연구선이 있는데 전 세계를 이렇게 돌아다니거든요, 몇 달 동안. 그러면 전 세계 가서 그 나라 모기들을 다 잡아오는 거예요. 잡아오신다고요?
전 세계에서 모기를 수집해서 그걸 박제를 하고 자원으로 남겨놓는 그 DNA나 이런 거를 추출을 해서 자원으로 남겨놓는 작업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네. 아 진짜 그런 분들 보면 이런 분들 때문에 과학의 발전이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그런 연구만 해도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분위기잖아요. 아니죠. 먹고 사는데 지장이 있으니까 점점 없어지는 거죠. 학교나 이제 정부 단체에서 그런 걸 잘 지원을 안 해주니까. 그런 것만 해도 먹고 살 수 있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러니까요. 사실 모기는요, 모기 예보제까지 나올 정도면 점점 우리 생활에서 밀접해지고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관리의 대상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생긴 그쵸. 거잖아요. 그리고 나타나는 일수 자체도 늘어나고 있으면은 오히려 연구가 더 활발해져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지구온난화가 진행되면서 연평균 기온도 올라가고 이러면은 사실 계속해서 그 모기가 활동하는 지역이나 질병이 퍼질 수 있는 지역도 계속 올라올 거거든요. 그 원래는 이제 열대 지역에 있던 질병들도 한국까지 올라올 수도 있고 또 그 연평균 기온이 낮아서 옛날에는 질병이 돌 수 없었던 고지대 또 고지대도 더워지면서 거기에도 질병이 들어갈 수 있는 건데 저번 주에도 얘기했다시피 말라리아도 그렇지만 계속 걸리면 괜찮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이게 뭔 소리예요? 괜찮다는 게 아니라 그 치사율이 낮아지는데 안 걸리던 사람이 걸리면 훨씬 더 치명적이잖아요. 첫 경험일 수 때. 있으니까. 그렇죠. 첫 경험일 날카로운 첫 경험의 추억. 아니 그래서 저는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요. 왜 정부에서 이제 대학을 지원할 때요. 왜 이렇게 뭉뚱그려서 지원을 하잖아요. 이 대학이 얼마 툭툭툭 던져놓는데 그러지 말고 정말 모기면 모기 이렇게 몇 가지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거예요. 기생충이면 기생충. 아이템. 그래서 그 아이템을 연구하겠다는 학생들을 정말 구체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거죠. 이거 어때요? 이 방법 되게 괜찮지 않아요? 그러려면 이제 뭔가 명분이 필요하잖아요. 정치하는 분들은.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말라리아가 엄청나게 기승을 부린다. 그러면 그제서야 좀 움직일 수 있을 것 같기는 하지만 지금 봤을 때는 직접적인 어떤 눈에 보이는 결과가 있지 않은 분야에 투자를 잘 안 하는. 그거를 우리가 분위기를 좀 바꿔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왜 아유, 사실 제가 자꾸 기생충 펀팩트 이 방송으로 뭔가 원대한 꿈을 꾸게 되는데요. 저도 제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으나, 예. 사회 변화에 기여하는 방송.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왜. 그리고 이제 딴 것보다 그렇게 정치인들이 아니, 눈에 보이는 무언가에 뭐 결과라든지 또는 명분이 있지 않으면 하지 않는 이유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좀 뭐하러 쓸데없이 저런 데 돈을 써. 쓸데없다니. 예,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방송을 계속 들으시는 분들은 아니다. 그게 굉장히 쓸모있는 일이다라고 생각이 바뀌시잖아요. 모기한테 한번 물려서 걸려봐야 이제 그제서야. 한국도 머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년에 실제로 일본에서 그런 위협이 실제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제 동남아시아에서 돌고 있는 모기로 인한 바이러스 중에 하나가 댕기열이라는 게 있거든요. 댕기열은 이제 여행 가시는 분들한테는 익숙한 건데 그게 지금 백신도 없고 치료도 사실 대중요법을 제외하고는 딱히 치료법도 없는데 이제 한국이랑 일본에는 있었는데 다 밀어냈죠. 한국에는 원래 없었고 근데 그게 아까 얘기한 그 흰줄 순모기로 옮겨지거든요. 근데 작년에 일본에서 갑자기 댕기열 환자가 나왔어요. 근데 어이구야. 외국에서 들어왔는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한 번도 외국에 나간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일본 그 시내 요요기 공원이라고 되게 큰 공원이 하나 있거든요. 도쿄 시내에. 근데 거기 있는 모기들을 250마리를 채집을 해봤는데 그중에 4마리에서 댕기열이 나온 거예요. 해외여행 갔다 와서 댕기열에 걸려온 사람을 모기가 빨고 실제로 일본 내에서 토착 감염이 진행이 된 거죠. 그래서 한 70명 정도가 감염이 됐어요. 그래서 요요기 공원이 처음으로 폐쇄를 당하고 완전히 다 방역을 하고 다시 개장을 했는데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다시 토착감이 없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공원 단위로 방역이 가능한 게 모기가 뭐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멀리 가진 않으니까 그나마 다행이긴 했지만 이제 충분히 그 열대지방의 질병이 다시 재유입돼서 유행할 수 있다는 게 실제로 일본처럼 방역이 잘 돼 있고 관리가 잘 되는 나라에서도 가능하다는 얘기는 한국도 머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사람이 생태 교란의 핵심이에요. 결국에는 해외여행을 다니니까 댕기열이 들어왔으니까 일본에 있는 모기들이 걔네들은 그냥 일본에 사는 사람을 물었을 뿐이야. 자기가 먹고 살려고. 자기가 댕기열을 매게 하려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냥 나는 여기 살고 있었고 오래전부터 그 사람이 외국에서 바이러스를 데리고 왔을 뿐이고 난 그 사람 물었을 뿐이고. 근데 사람들은 막 모기 탓하잖아. 그죠? 모기를 박멸해야 된다고. 내 생각에 근데 모기를 박멸하면 근데 사람을 박멸할 순 없잖아요. 그게 이제 뭐 기생수 영화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개봉한 킹즈맨 영화를 보시면 인류의 몇 퍼센트? 기생수는 인류의 90%고 킹즈맨은 절반이었나? 뭐 하여간 그랬던 것 같은데 뭐 그런 얘기가 사실 환경 전 세계적인 생태계 교란의 핵심 주범은 인간이지 않았나 뭐 이런 뭐 그렇다고 인간 멸종을 꿈꾸고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그 모기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모기를 잡거나 아까 전에 말한 그 지난번에 말한 그 전기로 모기 이렇게 잡는 모기채라든지 이런 거 그런 거 쓸 때 너무 일말에 아무런 감정 없이 쓰는 것보다는 우리가 살려고 너희들을 잡기는 하지만 좀 그냥 좀 그런 마음을 한 번쯤 가져봤으면 하는 생각은 있어요. 근데 그거 따다닥으로 몇 마리 잡는다고 대세에는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집에서 바퀴벌레 한 마리가 보이면 저 뒤에 숨어있는 바퀴벌레가 막 이것처럼 모기도 사실 그 서식처 주변에 있는 애들이 훨씬 많거든요. 피를 빨라 나오는 애들은 사람한테 도달하는 애들은 일부일 뿐이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모기 연구하던 분 저희 교수님 중에 지금 돌아가셨는데 모기 연구하시는 분이 계셨거든요. 이제 그분이 어디였지? 짐바브웨인가? 거기서 이제 모기를 채집하는 연구를 하고 계셨어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모기 연구의 첫 번째는 잡아서 몇 마리인지 세는 것부터 시작이거든요. 근데 어느 날 화장실에서 변을 보고 있는데 모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화장실 거기는 이제 또 푸세식이니까 그 위에 비가 와서 물이 또 이게 천장 같은 게 잘 안 돼 있거든요. 거기 물이 고이니까 거기서 이제 엄청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여기서 한번 잡아보자 이러고서는 그 막혀인 그거를 모기장으로 아예 다 덮어서 이 변소 그냥 한 칸 그 푸세식 병과 한 칸에서 몇 마리나 나오나 했는데 다음날 오후까지 세는데 13,000마리 정도 나왔대요. 한 칸! 화장실 한 칸에서? 화장실 한 칸에서. 우와. 나는 그걸 세신 것도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아니 13,000마리 중에서 일부 몇 마리만 날 그러면 물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게 너무 신기해. 13,000마리면은 사람을 뒤덮을 것 같은데. 거의 새까맣게 뒤덮일 정도인 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하룻밤새에 나온 거예요. 아까 세고 있는데 13,000마리? 그날 밤에 잡은 거를 이제 잡아놓으면 죽으니까 죽은 애들을 센 건데 그게 13,000마리인 거고 그 말인즉슨 네 마리 내일이면 그만큼이 또 나온다. 그 칸에서만. 와우. 하여튼 무시무시한 세상이 펼쳐져 있더라고요. 모기가 번식력이 워낙 좋아서 1, 2주밖에 안 걸리고 또. 네. 실제 우리가 보는 거는 빙산의 일각일 뿐. 그렇죠. 빙산의 일각을 우리가 열심히 약을 뿌려서 박멸을 한다고 해도 그게 안 된다는 거. 근데 전 개인적으로 사실 이건 딴 얘기지만 그 해충 박멸 회사 있잖아요. 그 회사 광고 참 좀 보기가 힘들어요. 네, 보기 힘든 것 같아요. 한때 거기 입사를 재밌을 것 같은데. 아니 되게 좋은 일 하는 데고 사람이 사는데 좀 어쩌면 필요한 곳이기도 하고 저희 그 카페 같은 그런 음식점들이나 이런 데서는 사실 그쵸.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곳이기도 한데 근데 문제는 너무 적나라하게 그 독을 이용한 살충에 대한 광고를 하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 광고 보고 너무 소름이 끼쳤어요. 그게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자기네는 얼마나 이 살충에 대한 연구를 잘해서 너무 효과적으로 아이들을 죽이고 있다라는 광고를 너무 적나라하게 하는데 굉장히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이 굉장히 앞서 있고 최첨단이고 연구도 많이 하고 정말 스마트하게 살충을 하는구나라고 보일 수 있게 광고를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너무
아이들이 그 개미나 이런 애들이 그 독을 먹고 죽는 것에 대한 실험들을 적나라하게 막 보여주는데 전 되게 잔인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다리가 6개 달렸다고 해서 우리가 그거를 매체를 통해서 죽이는 거를 그렇게 막 보여주는 것 자체가 전 좀 너무 자극적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했을 때 나중에 아이들은 곤충을 죽이는 것에 대한 죄책감을 하나도 가지지 않게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예. 그러니까 은연중에 아이들이 보고 배우는 게 되게 무섭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대놓고 뭐 사랑해 자연을 아끼고 사랑해야지라고 그러니까. 너무 추상적으로 교육은 시켜놓고 네.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들은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죄책감 없이 죽이는 그렇죠, 모습들을 그렇죠. 보여주게 되면 아이들이 과연 나중에 어떻게 살겠냐는 거죠. 자연을 굉장히 인간 중심적으로 사랑하는 거죠. 맞습니다. 막 그 최근에 이제 저희 동네 공원이 개장을 하는데 공원이 개장을 하는데 보면은 사람들이 다니는 요즘 공원의 어떤 대세인 것 같아요. 사람이 다니는 산책로는 이제 아스팔트가 깔려 있고 그 옆에 잔디가 깔려 있고 나무가 이렇게 심어져 있고 조경이 이제 꽃들이 다 이렇게 조경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하나의 생태계로 유지된다라는 느낌이라기보다는 이 중에서 한해살이 풀들 같은 경우는 올해 죽으면 내년에 또 조경업체가 와서 새로 꽃을 심겠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름도 사실은 생태공원을 지향한다라고 하면서 지어놨지만 사실은 전혀 생태하고는 거리가 먼 공원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좀 그런 거 보면서 그 오래된 어떤 좀 개발이 안 된 지역이나 버려진 길을 공원으로 만드는 그런 요즘에 서울시가 많이 하고는 있는데 생태에 대한 고민을 별로 본격적으로 하지 않는 것 같은 좀 아쉬움이 많이 들어서 그리고 역시 생태라는 걸 너무 인간 중심적으로 해석을 하는구나. 예쁘게 풀들이 많이 자라고 있고 나무가 있고 물이 흐르면 그것이 그냥 생태가 완성되는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요즘 되게 좀 그랬어요. 실제로 생태를 보존을 하려면 안 건드려야 돼요. 개입을 하지 않는 게 최고. 아예 개입을 하면 안 돼. 우리가 생태계 교란의 주범이라니까요. 그래서 한반도에 남아있는 최대의 생태공원은 저기잖아요. DMZ잖아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안에 들어가면. 예전에 한번 누가 씨앗들을 제가 식물들을 좋아하니까 씨앗들을 선물을 많이 해줘요. 그래서 외국에서 구하기 어려운 우리나라에 없는 그런 꽃들이나 열매들 같은 경우는 씨앗들을 심어서 이렇게 좀 보라고 이렇게 선물을 많이 주시는데 처음엔 그냥 자연스럽게 받고 되게 좀 좋아했는데 저희 신랑이 그러더라고요. 이걸 여기에 심는 순간 너는 생태계 교란의 주범이 되는 거야. 딱 그러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너는 상상도 못할 거야. 그 얘기를 하는데 약간 소름이 돋더라고요. 근데 충분히 개연성 있는 얘기거든요. 그럼요. 예. 그래서 시골에서는 특히나 외래종자 같은 경우에 유입을 굉장히 제한을 하고 그런 얘기 있잖아요. 우리가 특히 후지산 같은 일본의 큰 산들은 등산로를 따라서 사람들이 올라갈 때 신발에서부터 그 외래종 씨앗들이 묻어서 올라가기 때문에 산 전체 숲에 어떤 그 좀 자라기 쉬운 외래종들이 이미 번식을 쫙 하게 되면은 외래종들은 특징이 천적이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확 번식을 하고 기존에 있던 토종 아이들은 밀려나고 그러면서 원래 그 토종을 먹이로 하고 있던 또 초식 동물들이 없어지고 그 초식 동물들을 먹이로 하고 있던 또 육식 동물들이 없어. 이 생태가 전체가 다 망가지는 건데 사람들은 자신이 등산을 하는 것 자체가 그런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한 아이디어가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생태계 보호를 해야 되는 곳에서는 우리가 출입 제한을 시키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상상을 한다면 뭐 모기 얘기하다가 또 너무 멀리 가는 것 같기는 하지만 전 되게 중요한 얘기라고 보고 살충이나 박멸이나 하는 단어들이 되게 인간 중심적인 단어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실 때는 좀 약간의 생각을 하고 우리가 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를 보호하는 차원의 것까지는 뭐 살면서 당연히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정도의 생각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저도 사실 산책로를 이용을 하면서 어떤 경험이 있냐면은 이쪽 편에 이제 꽃이 심어져 있어요. 나무들이 쫙 있고 이쪽 편에도 있어요.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인간이 걸어 다닐 수 있는 산책로와 그다음에 자전거라든지 인라인 스케이트를 탈 수 있는 그런 도로 비슷하게 있잖아요. 어쨌든 인간이 이용하기 위해서 이 둘을 갈라놓은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 중에서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해야 되는 애들이 있거든요. 예, 개구리도 있고 쥐도 있고, 예.
그게 작게는 그렇게 보신 거지만 제일 중요한 게 도로예요. 도로가 생태계를 갈라놓거든요. 그래서 그 도로에서 이동을 해야 되는 아이들이 있어서 그 도로를 가다 보면은 동물들이 건너는 굴이나 길을 만들어 놓은 그렇죠. 도로들이 예. 있거든요. 근데 그게 잘 되어 있는 길들은 로드킬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되어 있는 길들 같은 경우 로드킬이 되게 많거든요. 맞아요. 네. 예. 특히 이제 고속도로나 국도를 달리다 보면은 그런 경험들이 좀 있고. 그렇죠. 예. 저는 그래서 한 번은 밤에 가는데 쥐가 아마 얘가 얼마나 저쪽으로 넘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애가 지나가다가 제 발 쪽에 이렇게 스쳤어요. 저는 기겁을 한 거죠. 말 그대로 기함한 거죠. 밤에. 스킨십을 하셨구나. 이러는데 문득 그렇게 해놓고 보니까 이 아이는 얼마나 조마조마했을까. 내가 저기를 건너가야 되는데 도대체 인간들이 없는 틈을 타서 건너가야 되는데 얘는 또 얼마나 마음 졸였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아니 뭐 그렇게까지 감정이입을 하는 건 되게 힘든 것 같아요. 저는 뭐 걔들이 저희랑 같은 감정 수준을 갖고 있다는 생각은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특히 문아나운서님은 그런 거 보면 이제 동물들에게 감정이입을 잘 하시잖아요. 그래서 네. 더 힘들어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동물들은 동물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그 감정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우리랑 똑같이 막 얘가 조마조마했다고 하거나 걸어가야 되는데 내가 막 인간들을 언제 걸어갈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거나 이런 생각을 하진 않지만 확실한 건 그 모든 이벤트들이 우리는 너무 우리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요.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건 그 다음부터 제가 한 몇 주간 못 갔어요. 그 트라우마가 스킨십을 왜 걔네들은 그냥 걔네 갈 길을 간 관광대 것뿐이에요. 스킨십을 한 거죠. 이럴 때에는 저희 홍수요법이라 그래서 그러지 마요. 런던에 가시면 조회 됩니다, 아파트 런던. 같은 데다가 영화 조회 아파트 아시죠? 걔들과 밤새도록 얘기해야 돼요. 그러지 마세요. 예. 영국은 절대 가지 않겠습니다. 영국은 지하철에 항상 역사에 항상 한 마리씩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예전에 뉴욕에 갔던 적이 있는데 뉴욕에도 지하철 이렇게 메트로 탈 때요. 계단을 내려가는데 나랑 같이 내려가. 쥐들이. 쥐들도 보통 사이즈가 아니던데요. 근데 한국에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 애들이. 예, 그러니까 그 하수도로 들어가거나 쥐굴이 이렇게 공원 같은 데 가면 쥐굴도 있고 그 지하철 같은 데도 구석에 보면은 쥐들의 흔적이 좀 남아 있어요. 이게 저도 몰랐는데 구청 방역과에서 같이 일하면서 쥐들이 남기는 특징적인 그런 게 몇 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쥐는 시각보다는 후각에 되게 많이 의존해서 살아가거든요. 그리고 자기 행동 패턴에서 거의 벗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가던 길에 항상 이렇게 소변이나 자기 몸에서 나오는 기름을 이렇게 묻혀놓는데 약간 흔적이 남아요. 그래서 쥐가 이렇게 몸을 벽에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가는 습성이 있어서 그럼 이렇게 찍 하고 길이 남는구나. 계속 걸어 다니면 그 벽에 이제 쥐가 지나가는 그 흔적이 남는 거죠. 그 흔적을 보면 쥐의 사이즈가 가늠이 잡히겠네요. 그렇기도 하죠. 그리고 쥐 이제 배설물도 다른 배설물들은 다르기 때문에 그쵸. 약간 이렇게 까맣고 동글동글한 네네네. 쥐똥 같다 그러죠. 쥐똥 보통. 있어서 가다 보면 군데군데서 보이는데 이렇게 밖에 이상하게 한국에서는 잘 눈에는 안 띄더라고요. 쥐가. 밤에 거리에 종종 있어요. 근데 한국에서 보이는 길거리 쥐는 보통 아무리 커도 제 주먹 2개 정도? 아니면 진짜 커도 3개 정도인데 제가 미국에서 본 쥐는 뭐랄까 좀 다른 동물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나 봐요. 그 쥐는 같이 저랑 계단을 나란히 걸어 내려갔다니까요. 그게 이제 뭐 들쥐, 집쥐, 뭐 곰쥐 이렇게 해서 쥐 종류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굉장히 많아요. 쥐 종류. 정말 많아요. 근데 이제 도시화에 성공한 쥐들은 사람을 되게 무서워해요. 그러니까 쥐들이 성공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낯선 거를 절대 하지 않는 낯선 거에 대해서 절대 접촉하지 않고 안 해본 거 절대 안 하는 그런 습성이 있어서 그래서 쥐던 놓거나 쥐약 먹이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연구하는 거예요. 쥐약 만드는 회사들은 최대한 쥐들이 익숙할 수 있게. 왜냐하면 이게 조금이라도 이상한 냄새가 나거나 조금이나 낯선 느낌이 나면 아예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네오포비아라고 해서 새로운 거에 대한 공포증이 있다고 표현하는데 도시쥐들은 그 되게 강한. 그래서 생존에 성공한. 오히려 역발상이네요. 그런 것들이 있죠.
쥐가 꼬리가 짧고 동그랬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싫어했을까요? 그러니까 약간 햄스터처럼. 네. 그러니까 그 꼬리가 문제예요. 꼬리가 햄스터처럼 생겼다면 저 그 생각 되게 많이 하거든요. 쥐가 만약에 햄스터처럼 생겼다면 사람들이 이렇게 미워했을까? 영국에서 쥐는 되게 귀여운데 한 엄지손가락만 하거든요. 영국 집쥐들은. 되게 진짜 쬐끄맣구나. 그러니까 그 마우스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마우스. 네. 렛이 아니고 마우스. 탄자니아에 있을 때도 쥐가 저희 집에 한 2-3마리 살았는데 이제 가끔 이제 술 먹으면서 맥주 한 캔 먹으면서 이렇게 뭐 마카다미아나 이런 거 옆에다가 놔둬놓고서는 열고 가잖아요. 그러면 책상에 이렇게 놔두면 다음날 한 반 정도 비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기억을 잘 못하는데 생각보다 많이 먹었나 이랬는데 그 다음날 이렇게 뭐 한다고 이렇게 달력을 치우려고 달력을 이렇게 기울였더니 달력 안에서 이렇게 쏟아지는 거예요. 쥐들이? 아니요, 마카다미아가 거기다 숨겨놓은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삼각형. 너무 귀여워. 이렇게 해서 딱 눌렀더니 으드득 소리가 나서 뭐지 하고 봤더니 거기다 숨겨놨더라고요. 본인이 하신 건 아닌 걸 거 아니에요. 제가 술 먹다가 땅콩을 넣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사실 다람쥐도 얼마나 쥐랑 비슷한데 다만 털 모양새가 다르고 꼬리에 털이 달린 거잖아요. 그리고 나무 위에 살고 만약에 다람쥐 꼬리가 그 쥐처럼 이렇게 정말 이렇게 복실복실. 쫙 복실복실하지 않고 이렇게 매끈했다면 다람쥐 꼬리가 그래도 사람들이 좋아했을까? 다람쥐도 사실 성깔 있잖아요. 다람쥐보단 청설모가 성깔이 있죠. 예. 그런데 청설모 같이 성깔 있는 애들도 사람들은 예쁘다 하잖아요. 참 좀 그런 것 같아요. 쥐 꼬리는 극복하기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게 뭐 질병을 옮기는 차원에서 봤을 때도 쥐가 문제가 되는 게 있기는 하지만 쥐도 쥐 나름대로 살고 있는 거거든요. 예. 참 쉽지 않네요. 뭐 그렇게 극복하기 어려운 동물들이 있는데 사람들은 이렇게 털이 많은 것에 되게 좀 오히려 애정을 많이 가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형들도 털 많은 인형 좋아하고 동물들도 복실복실한 동물들 좋아하고. 하다못해 사람들은 머리에도 털이 많은 걸 좋아하잖아요. 대머리는 싫어하잖아요. 아니, 그럼 대머리에 대한 편견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요. 예. 아닙니다. 네. 예. 저희가 모기 얘기하다가 참 멀리도 왔네요. 예. 항상 생태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 모기가 질병을 옮기고 싶어서 옮기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면서. 근데 아까 전에 그 댓글 중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기생충에 기생하는 기생충. 그거 까먹었구나. 근데 얘기한다고. 이게 그 모기 얘기도 있지만 빈대 얘기 아까 할 때 빈대는 빈대한테도 들러붙는다고. 그쵸. 빈대는 옆에 있는 빈대피도 빨아먹는 빈대가 있다. 와우. 네. 그래서 빈대가 독하다. 막 그 지난번에 그쵸. 빈대 얘기할 때 했는데 기생충에 기생하는 기생충 할 때 우리가 모기를 기생충이나 어떤 질환을 매개하는 그 매개체로도 보지만 모기도 기생충이잖아요. 그렇죠. 모기도 피를 빨아야만 살 수 있으니까. 기생충의 셀럽이라는 게 병만 매개하는 게 아니라 모기 자체가 기생충이에요. 체외 기생충. 기생충 아빠 정준호 쌤, 기생충 엄마 정혜진 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